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설계사 김병선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최선의 상속 플랜을 선물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상속 플랜을 선물해 드리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요 분을 A씨라고 하겠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요 A씨의 가족은 배우자와 출가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을 했고요. 그 중에 장남은 이 A씨를 도와서 회사에서 근무 중이고, 둘째는 미국으로 결혼 후에 이민을 갔습니다. 셋째는 시집가서 국내에서 잘 살고 있고요. 이 A씨는 현재 64세고요. 부동산 자산이 80억, 현금이 5억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A씨의 배우자는 지금 한 살이 많고요. 65세고요. 부동산을 10여 년 전에 A씨로부터 증여받아서 현재 20억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A씨는 지난달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부터 본인의 재산 분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자, A씨의 고민은 사실 꽤 구체적이었어요. 이분의 고민이 뭐였냐면, 쓰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해 하셨고요. 두 번째, 이분이 사연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둘째한테 재산을 조금 더 주기 싫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세 번째, 큰손녀, 그러니까 아까 큰아들의 딸, 그리고 막내손녀, 막내딸의 딸이죠. 에게 재산을 주고 싶다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상속세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필기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이 이루어졌고, 제일 먼저 상속세를 지금 시점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 첫 번째, 상속 지분 계산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상속 지분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A씨가 사망을 하게 되면 공동 상속인이 이렇게 됩니다. 자녀들, 직계 비속이죠. 그리고 배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4명이 상속인인 겁니다. 공동 상속인. 자녀들은 각각 1점씩 가져가고요. 배우자는 50% 더 추가해서 가져갈 수 있죠. 1.5점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총 1.5점에서 4.5점분의 4.5분의 1.5를 배우자가 가져가고요. 나머지 4.5분의 1, 4.5분의 1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쵸? 그거를 우리가 세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자, 요렇게 각각 가져가는데, 계산을 해보면, 배우자가 28.3억이고요. 28억 3천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각각 1인당 18억 9천만 원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게 법정 상속분이에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 공제는 요렇게 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최대 30억인데 법정 상속분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법정 상속분이 28억 3천이기 때문에 28억 3천을 상속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나머지 일괄 공제 5억 받아서 전체적으로는 33.3억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제가 계산을 미리 해놨습니다. 상속세는 실제로 이렇게 돼요. 지금 이대로 만약에 그대로 상속이 된다면 상속재산 과세가액이 일단 85억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지금 만약에 사망한다고 치면 85억 정도가 되고, 상속공제 방금 계산했죠. 33억 3천만 원이 공제되고요. 그러면 과세 표준에 이렇게 들어가죠. 51억 7천입니다. 세율구간이 30억이 초과됐기 때문에 50%고요. 누진공제 4억 6천 빼주면 산출되는 세액은 21억 2,500만 원이 세금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6개월 이내에 우리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납부하는 세액은 20억 하고 6,125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엄청나죠? 왜 이분이 마지막에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셨는지,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가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을 받는 자녀들이 상속세를 납부할 때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건물을 매각하면서 시세가 노출되는 문제도 있고, 그럼 상속세가 더 나올 수 있죠.
또는 급매로 내놓게 되면서 평가절하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되나,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먼저 계산을 해보고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같이 상담을 해보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보면, 첫 번째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는 우리가 상속세를 낮추는 거랑도 직결되어 있어요. 여기 계산식에서 보면 상속세를 낮추려면 당연히 과세 가액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85억이 아니라 더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증여해야 되는 거죠. 증여 공제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됩니다. 다행인 거는 이분이 아직 64세, 우리나라 나이로 64세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증여를, 우리 10년 단위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전 증여를 받는 증여 공제가 필요하고요. 증여 공제는 공제받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증여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어요. 세율 구간을 낮출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85억을 그대로 상속해주면 이 85억 전체가 세율 구간 50%에 포함되는데, 이 첫째 아들한테 10억, 둘째한테 10억, 셋째한테 10억 주면 그 10억에 대해서는 세율 구간이 우리 20% 구간이잖아요. 아니죠, 30% 구간이잖아요. 세율 구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상속공제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상속공제는 우리 기본적인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뭐 등등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비교해가면서 계산해가면서 상담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둘째한테 재산을 조금 더, 무슨 사연인지 말씀 안 해주시지만 조금 더 주시기 싫어하셨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요거는 유언을 남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분쟁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유언을 해야 되는데, 유언 또는 신탁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언을 많이 해요. 자, 유언을 하는데, 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류분을 고려해야 돼요. 유언을 할지언정 난 둘째한테 안 줄 거야 라고 유언을 할지언정 둘째한테는 유류분만큼의 상속분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아니면 또 법적인 분쟁이 되기 때문에 괜히 서로 형제들끼리 의의가 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류분을 고려해서 유언을 반드시 남겨야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요겁니다. 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동상속인,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상속인,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는 이제 요분들이죠. 요분들, 만약에 이 사람한테 재산을 주기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분들한테 우리가 만약에 증여를 했다고 칠게요. 공동순위 상속인들한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끝까지 따라가요.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30년이 지났든 이분들한테 미리 이 85억에 대해서 뭐 1억을 줬든 10억을 줬든 이분한테 주면 이분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 포함이 돼요. 요거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공동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은, 이것도 중요한 게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해서 유류분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 밑에 있는 손주들한테 줬다. 그러면 1년이 지나버리면 이 손주들이 가져간 재산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같이 컨설팅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요렇게 해서 유언은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 요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큰 손녀, 막내 손녀한테 재산을 주고 싶다. 방금 위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요것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지만, 큰 손녀, 막내 손녀한테 재산을 때 이분은 크게 해당 사항은 없으실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세대 생략 상속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녀한테 상속하는 거랑 세대를 걸러서 상속하는 거랑은 달라요. 30% 할증 과세가 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30%를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계산을 해볼 필요도 있고, 요 할증 과세 때문에 고려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요렇게 했을 때 상속 공제 한도도 줄어든다. 그쵸? 요것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재산이 엄청 많으신 분들한테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을 수가 있는데, 주는 재산 사이즈에 따라서 상속 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 재원 마련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증여를 할 때에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뭐 상가나 뭐 이런 임대부동산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면서 증여해서 월세가 나오죠. 그 돈을 모아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담보대출을 안 하거나 매각을 안 합니다. 물납하는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죠. 문제 첫 번째, 월세가 다 모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먼저 사망하면, 그러면 세금 낼 때 문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언제 사망할지는. 그렇죠. 요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일단은 등가 교환인 거예요. 내가 모은 만큼 그대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게 없는 거죠.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증여를 해서 자금 출처를 제대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월세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가 뭐냐면, 언제 사망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금액의 사망보험금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 기준으로, 이분이 64년생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완납을 하더라도 7억 4천을 완납을 하고 10억을 받아가요. 만약에 1년 내다가 사망하면 훨씬 금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득이겠죠. 그쵸? 조기에 사망하시면 완납하기 전에 완납을 하더라도 7.4억을 내고 10억을 받아가는 구조죠. 그쵸?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말하는 상속재원 마련은 종신보험을 활용해달라는 게 이겁니다. 그쵸? 요렇게 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분께 이제 약속드리고 했던 부분이 요거예요. 규정에 의한 유언을 같이 도와드리기로 했고요. 재산 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상속 증여 전략, 지속 비교, 계속 코칭해드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법이 변동할 수도 있어요. 네, 변동에 따른 기존 전략 점검 및 수정이 필요하겠죠. 세법이 바뀌면 요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상속 분쟁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주는 변호사도 아니고요. 그렇죠. 상속세, 양도소득세 이런 등등 정말 디테일하게 계산해가지고 세무신고해주는 세무사도 아니고요. 증여나 등기 이런 거 도와주는 법무사도 아닙니다. 저는 설계사죠. 이 종신보험이라는 것 때문에 상속세를 안 내도 되시는 분이 사망보험금이 잘못 설계된 것 때문에 상속세를 내는 경우도 봤고요. 상속세를 요만큼만 내도 되는 분들인데 사망보험금이 간주상속재산으로 플러스 돼버리면서 세율 구간이 바뀌어서 상속세 폭탄 맞는 분도 봤어요. 근데 이거는 사망보험금 때문이 아니라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설계사들의 무지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설계사가 공부를 안 하면 고객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볼 수도 있겠구나, 나로 인해서. 물론 앞서 말씀드린 잘못된 사례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법 공부를 보험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이 공부를 하고 상담을 하고 또 찾아보고 또 상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속증여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 아마 구독자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재산분할, 유언, 상속세 절세 전략, 그리고 상속세 납부 대책 마련까지 곁에서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